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전 챕터에서 한번 CPM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냐면 CPM을 정확하게 뭔지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CPM이 클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CPM이 얼마입니까? 이거 CPM이 얼마나 나와요? 라는 질문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보통 이제 샤프트나 클럽을 교체하실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샤프트의 원하는 스펙을 결정하고 나서 이 샤프트의 CPM이 얼마입니까? 라고 보통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미스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샤프트의 CPM은 헤드가 결합이 되고 길이가 결정이 된 다음에, 클럽이 완전하게 완성된 다음에 측정하는 CPM이 이 클럽의 정확한 CPM 수치가 되는 거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CPM은 기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차범위라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CPM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싶다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CPM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저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이거 제가 뭐 2ID MTOS를 쓰려고 하는데 이거 CPM이 얼마 나옵니까? 이거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조사에서 기준하는 CPM 수치를 2ID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클럽을 제작해 놓은 상태에서 측정이 될 때 어떤 클럽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분명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에게 CPM 수치를 질문했을 때 얘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쪽에 보이는 드라이버는 야마하 드라이버입니다. 야마하 드라이버고 기존에 195g 기준에서 슬리브가 달려있는 모델이고, 지금 샤프트는 MT6S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길이 50g짜리가 달려있고요. 길이는 45.5인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클럽을 CPM을 저희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 CPM 수치가 265 CP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얘가 스윙 웨이트가 D3 정도가 나오는데 헤드 무게가 좀 무겁게 느껴지고 스윙할 때 조금 버거움이 있어서 스윙 밸런스를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길이를 45.25인치로 커팅을 했습니다. 45.25인치로 커팅을 한 상태에서 스윙 웨이트가 D3 하프에서 D2 하프 정도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최초의 45.5인치 D3 하프였을 때 스윙 웨이트가 265 CPM이라고 했을 때, 지금 커팅이 되고 길이가 줄어든 상태로 헤드 무게가 가벼워졌는데 CPM 수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짧아진 만큼,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긴 막대기를 양쪽으로 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이 샤프트, 이 막대기를 휠 수 있는 영향력이 큽니다. 적은 힘으로 이 막대기를 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길이를 짧게 만들면 내가 이 막대기를 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PM 진동수는 상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클럽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CPM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CPM은 상승을 하지만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게 되면 헤드 웨이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들었을 때 클럽은 가벼워지지만 상대적으로 CPM 수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CPM이 높아졌다는 건 이 클럽이 강해졌다고 보통 인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헤드가 가벼워졌으니까 강해진 클럽을 갖고 휘두르는 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는 물론 보통 줄어들 수는 있지만 방향성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PM 수치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요인이 뭔지, 정확하게 요건이 왜 이 수치가 필요한지를 이해를 저를 시켜주셔야 그 CPM 수치를 가지고 클럽을 만들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가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단순하게 이거 CPM이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령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클럽을 쓰고자 할 때 헤드를 결정하고 샤프트를 결정하고 그립을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거 CPM이 250 CPM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샤프트를 고르고 나면 이 샤프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치라는 게 있죠. 이 기본적인 재원 수치에서 낼 수 있는 CPM의 오차 폭이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요. 헤드가 무게가 결정이 되고 그립이 결정이 이미 돼버리면 이 클럽을 만들 때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이 만들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본 중량이나 스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결정된 상태에서 스펙의 CPM을 변경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M은 클럽이 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클럽의 수치의 진동을 체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CPM 수치를 정해놓고 클럽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치 자체도 어느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CPM 수치에 연연하기보단 정상적으로 클럽이 세팅된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거고, 정상적으로 세팅된 클럽을 가지고 CPM을 쟀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기억하셨다가 다음 클럽을 선택하거나 클럽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 조건에서 CPM을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샤프트를 골라놓고 이거 CPM이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훨씬 더 CPM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클럽이 정해진 상태에서 CPM을 측정하는 게 샤프트 스펙만을 보고 고르는 CPM의 수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클럽이 짧아질수록 CPM이 상승하고 클럽이 길어질수록 CPM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진동의 움직임의 폭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고 움직여야지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샤프트라고 해서 똑같은 CPM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깊게 파고드실 필요는 없지만 인지하고 계시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점, 알고 싶으신 점 언제나 문자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그룹이었습니다.